네, 안녕하십니까. DFN입니다. 이번 강좌는 이전 강좌에서 이게 제가 시간을 갖다가 보통 한 10분 내 정도로 강좌를 꾸미고 있는데 내용이 좀 많았는지 15분이 넘어가는 일이 생겨서 마지막에 조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많이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추가로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전 시간에 오브젝트의 정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정렬한다, 아니면 오브젝트 기준으로 정렬한다. 이래서 객체를 어떤 위치에 정렬시키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글자 같은 경우에 단축키를 사용함으로써 수작업이나 수치 입력 작업을 하지 않아도 더 빠르게 단축키를 통해서 사이즈 같은 거, 자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설명드렸는데 텍스트의 횡간, 자간, 그러니까 글씨와 글씨의 간격이라든가 글씨의 가로폭, 세로폭 이제 이런 부분을 단축키로 정해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글씨를 입력을 하면은 글씨를 입력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단축키를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이즈를 줄이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직접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 텍스트 쪽 속성창 보시게 되면은 none 있고 same 있고 ratio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none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none으로 할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 폭을 따로따로 임의의 어떤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가로를 50으로 하고 세로를 100으로 한다. 이제 이럴 경우에 none이죠. 가로 세로가 다 따로따로 입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세로폭을 200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글씨가 장차가 되죠. 높이가 생기는 장차가 되는데, 자, same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로와 세로를 갖다가 입력해 주게 되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되는 거죠. 가로와 세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자, 밑에 레이쇼라는 옵션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100일 경우에 레이쇼 옵션을 체크하시고 가로를 50으로 하게 되면 레이쇼 값을 계산을 해서 같은 비례로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이게 이제 none과 same과 레이쇼인데, 실제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조절이야 가능하지만 작업 양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드린 컨트롤과 QWER의 조합, 그 다음에 컨트롤과 화살표 네 방향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글씨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화살표를 아래로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글씨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할 경우에는 글씨 폭이 넓어지겠죠. 글씨 폭이 넓어지고 이제 가로 글씨와 글씨의 자간에 대한 것도 Alt 키와 화살표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글씨와 글씨의 자간을 조절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컨트롤 키와 Alt 키를 통해서 글씨를 갖다가 빠르게 속성을 변경하는 이제 작업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Alt 옵션이라 가지고, 자, 요 부분이 이제 Alt 옵션인데, Alt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오브젝트 단위로 선택을 해서 Alt를 하는 건 아니고 글씨의 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글씨란 부분을 구간을 정한 다음에 Alt 키 누르시고 화살표로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Alt를 올려줄 수가 있죠. 글씨를 내리거나, 자, 이렇게 해서 Alt값 위치를 갖다가 변경을 시켜줄 수도 있고, 이 구간에 대해서 Alt의 화살표 오른쪽으로 하시게 되면 이 부분만 자간이 변경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자, 입력한다 부분에 구간 설정해 주시고, 자, 이번엔 컨트롤 키로 화살표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선택한 구간만 글씨가 가로폭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다시 글씨를 입력 이렇게 두고, 자, 오브젝트 단위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은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고, 한 구간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이 구간만 어떤 사이즈의 변화를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게
이 단축키의 조합입니다. 그 오브젝트의 정렬이라는 건 지금 제가 이제 텍스트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자,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션에이에서 만들 수 있는 그 다이어그램이죠.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만든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모든 단축키들은 그 다이어그램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단축키를 알아두시게 되면은 다양한 객체를 갖다가 조작하는데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렬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 강좌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 중에 그 모든 단축키 사이에 자꾸 그 Shift 키가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션AI에서 그 Shift 키의 기능은 제가 그 따로 좀 빼서 설명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Shift 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hift 키라는 거는 상당히 그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객체를 갖다가 이동하는 경우에 보통 객체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옮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뭐 바빠서 사실 키보드도 안 쓰시는 그 마우스를 안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 객체 선택하고 마우스 그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한번 클릭하게 될 경우는 1픽셀이 이동하게 됩니다. 1픽셀. 두 번 하면 2픽셀이 올라가는 건데 자, 이거를 상단에 끝까지 맞추기 위해서 마우스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찍어서 올라가는 방법인데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같이 Shift 키를 누르고 하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은 1픽셀이 아니라 10픽셀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게 가서 마지막 가서 이제 Shift를 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Shift 키의 그 이용 방법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 선택된 부분에 모서리에 대시게 되면 커서가 바뀌는데 이제 이 커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경우에 기존의 종횡비 가로와 세로의 비례를 깨트리고 이제 그 사이즈가 조절이 되는데 그 종횡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글씨 입력 그 방식 중에서 그 사이즈 바뀌는 그 방식 중에서 넌하고 세임하고 이 레이쇼 값이 있어요. 넌이라는 것은 자, 넌을 체크하고 가로에다가 10 세로에다가 100을 하게 되면은 가로 세로 따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넌이고 자, same이라는 거는 가로에다가 한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세로도 자동으로 50이 돼서 그 정체가 되는 거죠. 그 레이쇼라는 옵션은 뭐냐면은 가로 세로 종횡비가 이렇게 틀려 있을 때 레이쇼를 체크하고 이 레이쇼 값에다가 60을 입력하게 될 경우에 가로에 해당하는 값만큼 세로의 그 레이쇼 값이 자동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가로 세로의 비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갑니다. 이럴 경우에 자, same에서 50으로 정체를 만들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끌어갈 때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비례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글씨가 이런 식으로 긴 글씨라도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대로 그 가로 세로 비례를 유지하면서 커집니다.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이것이 그 또 Shift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평 수직 이동인데 사실 수평 수직 이동이라는 거는 뭐 마우스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수평 수직 이동이 되지만 자, 객체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수평과 수직으로 그 이동이 정확히 되는 이런 기능이 또 Shift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은 사실 잘 많이 모를 수 있는 기능인데 자, 가이드라인 저 같은 경우 보통 작업할 때 가이드라인을 거의 안 보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업하는 또 그런 경우도 많죠.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떤 그 Shift 기능이냐면은 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실제 송출은 되지 않지만 화면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뭐 왼쪽 가이드라인에 맞춘다, 오른쪽에 맞춘다 이런 식인데 자, Shift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가이드라인에 또 이 어떤 라인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는 기능이 또 Shift 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의 그 라인 자체를 바꿔주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Alt 센터를 한다. 자, Alt C를 하게 되면은 바뀐 그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또 정렬이 됩니다. Alt 업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작업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다른 분이 작업을 할 때
원래 가이드 값이 필요한데 또 이럴 경우 이제 기능을 모르시게 되면 이걸 또 수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눈대중으로 맞춰주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environment 쪽에 그 가이드라인 컨트롤 G 누르시게 되면은 가이드라인 옵션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디폴트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원래 가이드라인으로 다 돌아가고 정렬도 그 원래 방식대로 제대로 정렬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속성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글씨의 크기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와 키보드 하나 이렇게 한 클릭, 1클릭, 1클릭 하게 되면 1픽셀인데 쉬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커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작업 그 패턴이 글씨를 처음에 입력을 하고 글씨를 입력하고 여기서 마우스로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Shift를 안 쓰는 조합을 통해서 빠르게 그 사이즈를 조절하고 마지막에 수평 정렬을 해주고 위치가 정해지는 걸로 그 컷 제작이 끝나는 경우가 이제 그런 패턴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전에 그 강좌에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하고 그 쉬프트 키 많이 또 뭐 쉬프트 키는 더 나올 텐데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그 전해드리게 되면 사실 좀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